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이 네트워크, 이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소식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가 테스트넷에 몇 가지 중요한 새 기능들을 선보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DX라고 하죠. 네, 그리고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 유동성 풀, 또 토큰 생성 기능까지요. 이게 2025년 9월 30일에 나온 파이 네트워크 공식 발표 내용을 저희가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메인넷이 아니라 이 테스트넷에 먼저 도입됐는지, 또 이걸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뭘 그리고 있는 건지 당신과 함께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인 메인넷 시대를 열기 전에 특히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초 체력이요? 네, 단순히 기능만 추가하는 걸 넘어서 생태계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거죠.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테스트, 그리고 교육,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테스트와 교육. 네, 실제 가치를 지닌 파이가 아닌 테스트 파이를 사용하는 그 테스트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 없이 사용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또 실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테스트와 교육, 그러니까 안전한 놀이터를 먼저 제공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첫 번째 기능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DEX, 탈중앙화 거래소랑 AMM,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처음엔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뭐 특정 거래소 같은 중앙 중개자 없이 그냥 사용자들끼리 직접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기능들이 지금은 테스트넷에서만 작동한다는 거. 실제 파이가 아니라 테스트 파이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거고요. 파이 지갑 앱에는 이 기능들이 보이긴 하는데 클릭하면 테스트넷 환경으로 안내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단순한 기능 추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DX하고 AMM 기능이 어떤 개별 앱 개발사가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 블록체인 자체의 프로토콜 수준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프로토콜 수준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예,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개발자들이 그냥 주어진 기능만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집의 설계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방을 꾸미는 걸 넘어서는 거죠. 아예 집의 골조나 뭐 배관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API만 사용하면 좀 정해진 기능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근데 프로토콜 수준에서는 개발자들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DX나 AMM 인터페이스 혹은 뭐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파이가 지향하는 탈중앙화 철학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와, 프로토콜 수준이라는 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개발자들에게는 훨씬 큰 자율성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는 거네요. 이게 그냥 기능 추가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는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도 절대 놓칠 수가 없죠. 디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테스트 파이라는 가상의 자산을 이용해서 실제 돈을 잃을 걱정 없이 토큰을 교환, 그러니까 수합해보고 또 유동성 풀의 자산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담이 없으니까. 네. 사용자들이 실제 메인넷 환경에서 디파이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쌓도록 돕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교육 과정인 셈이죠. 네트워크 전체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좀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 기능 도입이 아니라 개발자에게는 창작의 자유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안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이게 좀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 바로 테스트넷에서 토큰 생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개발자들이 파이 테스트넷 블록체인 위에서 자신만의 테스트 토큰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몇 주 안에 공개될 개발자 문서에 담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테스트넷에서는 테스트 파일을 써서 비교적 자유롭게 실험적인 토큰을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제 파일을 사용하는 메인넷에서는 토큰 생성에 훨씬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거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틸리티 창출, 그러니까 실제 쓰임새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메인넷에서의 그 엄격한 규칙, 특히 유틸리티 강조는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전략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파이 네트워크 창립자인 챙디아오 판 박사가 토켄 2049 기조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이건 단순히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지는 그런 투기성 토큰, 소위 밈코인의 범람을 막고 실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토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인 거죠. 아, 밈코인이랑은 확실히 선을 긋는군요. 네, 원문 자료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밈코인이 때로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사용처나 내재 가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실용성,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강조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엄격함이 오히려 초기 생태계 확정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심지어는 투기적인 매력이라도 있어야 사람들 관심을 확 끌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을 텐데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초기에 그런 투기적 수요를 통해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죠.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죠. 하지만 파이네토크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과열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파이의 목표는 토큰이 그냥 가격 변동성만 좇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앱 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커뮤니티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혹은 현실 세계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되는 등 실질적인 쓸모를 갖게 하는 겁니다. 아, 마치 단거리 경주보다는 마라톤을 준비하는 자세와 같다고 할까요? 오, 마라톤이요. 비유가 좋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제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유틸리티 중심의 토큰 생태계가 투기 중심의 생태계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결국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파이는 그렇다는 쪽에 좀 확신을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라. 확실히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네요.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기능들, 그러니까 DX, AMM, 그리고 유틸리티 중심의 토큰 생성이 개발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열어줄까요? 특히 그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딩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AI 기반 앱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 기능들은 전문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 파이 앱 스튜디오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비기술적인 창작자들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에 맞는 토큰 기반 경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만든 교육 앱에서 특정 강의를 수강하는 데 필요한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데이터 검증이나 콘텐츠 큐레이션 같은 걸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큰을 받는 시스템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앱이나 서비스의 핵심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죠. 와, 진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군요. 단순히 코인을 거래하는 기능을 넘어서 파이 생태계 안에서 훨씬 다채로운 서비스랑 커뮤니티 활동이 토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네요. 근데 이런 새로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의 인프라가 잘 받쳐져야 할 텐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파이 네트워크가 스스로 강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능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죠. 아, 시너지. 네, 대표적으로 이미 수천만 명 규모로 구축된 파이 KYC,
노이오 카스터머 인증 사용자 기반입니다. 이건 토큰이나 서비스가 실제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죠. 그쵸. 사용자가 진짜 많으니까. 네. 봇이나 가짜 계정으로 인한 생태계 왜곡을 방지하고 또 개발자들한테는 자신의 앱이나 토큰을 테스터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사용자 풀을 제공하는 거고요. 신뢰도가 높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토큰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들도 중요합니다. 파이 월렛은 사용자들이 토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파이 도메인 시스템은 웹3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신원이나 서비스를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 그 .파이 도메인 경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이런 생태계 활동의 일환이고요. 아, 맞다. 그 소식도 있었죠. 네. 여기에 더해서 개발자들이 앱을 홍보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파이 광고 네트워크, 그리고 생태계 내 유망한 프로젝트의 사용자들이 파이를 그러니까 스테이킹해서 지원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등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서 새로 도입된 DX, AMM, 토큰 생성 기능이 그냥 기술적인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 활동과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탄탄한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었네요. KYC를 통과한 실제 사용자들, 그리고 이들이 토큰을 활용하고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지갑, 도메인, 광고, 스테이킹까지. 이게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새로운 기능들하고 기존 인프라가 결합되어서 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테스트넷 기능 출시는 파이 네트워크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유용성 중심의 웹3 생태계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유용성 중심? 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파이는 기술 도입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웹3의 핵심 가치인 유용성, 투명성, 탈중앙화를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사용자들을 디파이라는 이 새로운 금융세계로 아주 조심스럽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요. 네, 모든 것을 테스트넷에서 실제 자산이 아닌 테스트 자산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위험은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파이 토큰을 매개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실용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투기보다는 실제 쓰임새와 사용자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테스트넷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탄탄하고 실용적인 메인넷 생태계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히 실제 돈이 오가기 전에 안전하게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테스트넷 단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다른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독특하죠. 특히 첫째로 모든 참여자에게 KYC를 요구해서 신원이 확인된 실제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둘째로 토큰 생성에 있어서도 투기성보다는 유용성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네. 이렇게 좀 통제되고 정제된 접근 방식이 때로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혼란스럽기까지 한 다른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과연 파이 생태계 내에서의 디파이 혁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파이만의 독특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엄격함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제약이나 도전 과제로 작용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통제된 환경에서의 혁신과 개방된 환경에서의 혁신. 과연 어떤 방식이 웹3 시대에 더 큰 성공을 거둘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